안녕하세요, 뮤즈랜드입니다. 발라드 편곡 그대 오나요 5, 6, 7, 8마디 분석입니다. 앞에서는 조용하게 가던 것이 이제부터는 통기타가 하나 들어오고, 그리고 통기타가 들어오고, 그 다음부터는 베이스하고 드럼도 같이 들어오게 될 텐데요. 앞에서 나왔던 분위기를 그대로 이어봤습니다. 우선 들어볼게요. 앞에서 나왔던 분위기를 그대로 이어받아서 약간의 변화를 주면서 다음 부분을 진행하고 있는데,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맨 첫 부분에는 아주 조용하게 갈 의도라서 피아노 반주에서는 거의 대부분을 2분음표 이렇게 두 박씩 길게 끌어서 가는 거를 반주 형태로 만들었었는데요. 이제부터는 박이 좀 더 나눠집니다. 그렇게 해서 앞부분을 이어받긴 하되 좀 더 진행되는 그런 느낌을 주는 거예요. 피아노만 들어보면 두 박씩 길게 가던 것들이 이제는 한 박씩 한 박씩 나눠지고,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이렇게 반박씩 나눠지기도 합니다. 코드 진행 자체는 앞에 나왔던 1, 2, 3, 4마디하고 진행은 똑같지만, 여기 자세히 보시면 이음하고 이음, 그 다음에 이음, 지금 제가 말씀드린 모든 음들이 다 여기 까만색으로 표시해놨는데 다 9 텐션인 거예요. D 메이저 코드에서 E, 그리고 G 메이저 코드에서 A, E 마이너 코드에서 F 샵, 이렇게 세 마디에 걸쳐서 9음을 넣어서 가고 있습니다. 메이저 코드든 마이너 코드든 이 9음은 어느 코드에 들어가든 다 아주 어울리는 그런 음이거든요. 그냥 간단하게 봤을 때 루트 음이 있을 때 아홉 번째 음, 즉 옥타브를 하나 넘은 이 9음, 그 다음에 G 코드에서도 9음이 들어가서 9음, E 마이너에서도 9음, 모두가 다 장구도 음으로 나오고 있죠. 이 장구도는 이거를 옥타브를 내리면 장이도 온음으로 만나는 음이라서 코드 안에서 쓰이면 코드 색채를 더 화려하게, 그리고 좀 더 요즘 느낌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색깔을 가진 음이에요. 더 쉬운 코드로 보자면 C 코드를 일단 보겠습니다. C 메이저 코드 단순하게 C 메이저로 코드로 칠 것 같으면 차라리 이 근음을 중복하지 말고 오른손에서는 9음을 넣어서 가는 거죠. 이 코드가 단순히 C 메이저보다는 좀 더 감각적인 그런 느낌을 줍니다. 여기에 메이저 7을 넣으면 이런 사운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코드 진행을 가든 9음을 넣어서 가면 좀 더 감각적인 색채를 줄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피아노 먼저 들어볼게요. 여기 보시면 오른손에서 이렇게 음을 아르페지오 처리했죠. 이런 움직임으로 가고 있는데, 얘를 이렇게 또박또박 정직하게 쳐도 돼요. 근데 대부분의 피아노 연주자들이 보면 코드 반주를 할 때 이런 식으로 그냥 또박또박 정직하게 치는 것보다는 어떤 포인트가 되는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아르페지오 형식으로 따라란 이런 느낌을 줘서
반주에 좀 더 감각적인 느낌을 주고 때로는 포인트를 줄 때 이렇게들 많이 합니다. 물론 이런 게 너무 많으면 안 되겠지만 특정 부분을 강조를 하려고 할 때 이런 식으로 아르페지오 형태를 많이들 쓰곤 합니다. 이 부분에서는 아래쪽으로 향하는 아르페지오죠. 위에서는 이렇게 갔던 반면 지금 이 부분에서는 이렇게 갔죠. 그래서 위쪽 방향이든 아래쪽 방향이든 피아노 반주 만들 때 아르페지오를 써서 좀 더 포인트를 줄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탑노트에 대한 말씀을 잠깐 드리자면 처음에 곡의 맨 앞에서는 반주가 멜로디의 가이드 역할을 하기 위해 탑노트를 멜로디의 강박에 있는 음하고 중복을 시켰는데요. 지금 이 부분부터는 꼭 그렇게 중복하지 않습니다. 그냥 피아노는 반주 자체의 역할만 하고요. 그리고 필요한 곳에서만 이렇게 여기 멜로디 보시면 이런 멜로디라서 멜로디의 음하고 피아노 오른손 보이싱하고 이렇게 중복을 하고 있죠. 여기 부분에서는 피아노는 그냥 반주의 역할만 하고요. 지금 여기서는 오른손이 멜로디를 중복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효과를 위해 이렇게 오른손에서 아르페지오 형태를 쓴 거고요. 그 다음에 통기타 보겠습니다. 저희는 일단 기타가 들어가는 편성을 쓸 것 같으면 이렇게 미디로 하지 않아요. 다 실제로 연주 세션을 녹음을 해서 그렇게 반주를 만드는데요. 그래도 지금은 반주의 뼈대를 만드는 과정이기 때문에 뭐가 돼도 좋으니까 사운드는 일단 들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미디로 한번 찍어봤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미디 찍은 거는 실제 연주가 불가능할 수도 있어요. 실제로 기타를 쳐보면 운지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어떤 코드를 짚을 때 쓸 수 있는 음이 있고 또는 운지 때문에 연주 불가능한 음도 있어요. 그래서 통기타 또는 일렉기타든 기타를 편곡을 한다 그러면 반드시 자기가 지판을 짚어보면서 이게 연주가 가능한지 안 한지를 따져봐야 됩니다. 연주를 잘해야만 한다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지판을 짚어보면서 최소한 이게 연주가 가능한지 안 한지 정도는 따져봐야지 정확한 기타 편곡이 나오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기 미디로 찍어놓은 기타는 다 연주 불가능한 거예요. 대강의 사운드만 들어보기 위해 이렇게 임시로 찍어놓은 겁니다. 그러면 다시 내용으로 돌아가서 피아노하고 기타하고 어떻게 어울리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모두 패딩의 형태로 나오고 있어서 크게 설명드릴 건 없어요. 주로 피아노가 반주를 맡고 있고요. 기타는 그냥 분위기만 내주는 그런 용도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타를 좀 더 살펴보기 위해 바로 프리코러스로 들어가겠습니다. 기타를 먼저 열어볼게요. 프리코러스에서는 피아노, 기타, 그리고 베이스하고 드럼 이렇게 이제 어떤 편성이 됐든 가장 뼈대가 되는 4리듬 악기가 모두 나오게 됩니다. 일단 기타를 먼저 보면 이게 전부 다 8분음표로 나눠지는 그런 리듬 형태예요. 흔히 쓰이는 그런 리듬 패턴이긴 한데 다만 이제 앞에서 벌스 부분이고 여기서부터는 프리코러스에 들어가는데 이 두 단락에 변화를 주고자 앞에서는 다 이렇게 패딩 형식으로 길게 나오던 음형이었는데 이제 프리코러스에서 가면서는 다 8분음표로 다 나눠지고 있는 음형을 썼죠. 그리고 이 부분을 살펴보기 전에 일단 피아노 먼저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 멜로디 라인을 피아노 창에다 그대로 붙여놨는데요.
통기타의 이 부분을 복사를 해서 피아노 창에 붙여볼게요. 그리고 잘 안 보이니까 얘는 세 옥탑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뭘 볼 거냐면 제가 지난 시간에도 늘 말씀드렸던 그 리듬 합산 그에 대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거는 멜로디고 그에 맞게 피아노 반주를 이렇게 편성을 했고 그리고 피아노 반주가 들어간 다음에 기타가 기본적인 그 8분음표 음영을 쓰되 전체 사운드에서 꾸밈음이 아니라 사운드를 꾸며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음을 기타에다가 뒀습니다. 그때 이제 리듬 합산을 쓰게 되는데 얘가 일단 멜로디예요. 멜로디가 라 딴따다 하고 딴 쭉 빼주고 있을 때 그 비는 자리에 이렇게 기타가 이렇게 꾸며주는 음을 이 비는 공간 안에 찔러주는 거죠. 그러면 다시 얘를 뮤트를 하고 기타가 어떻게 치고 들어오는지 한번 보세요. 딴따다단 쭉 긁고 있을 때 이렇게 기타가 양념으로 치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리듬을 합산했을 때 전체가 어떤 그림으로 나오는지를 다시 보여드릴게요. 일단 아무 트랙에다가 이렇게 멜로디 먼저 붙여놓고요. 그러면 여기 밑에 벌라서티를 보면 아시겠지만 이만큼이 비어있게 되죠. 이 비는 공간을 통기타가 이렇게 비는 공간을 찔러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얘네만 들어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 이 통기타 음을 빼볼게요. 빼면 이렇게 다 비어있게 됩니다. 이렇게 비는 소리를 통기타에 이 꾸며주는 음들이 들어가서 멜로디만 들었을 때도 사운드가 어느 정도는 꽉 차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편곡할 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어떤 편성의 음악이 됐든 아주 흔하게 쓰이는 그런 기법이라서 제가 저번 시간에 미리 리듬 합산이란 정식 음악 용어가 아닌 용어를 써가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공간을 찔러주면서 꾸며주는 음들이 들어가지 않게 되면 곡이 일단 크게 입체적으로 들리지는 않기 때문에 편곡을 할 때는 이런 점을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그런데 요리에서도 마찬가지듯이 조미료 같은 거는 적당히만 들어가야지 너무 많으면 그 음식이 조미료 맛이 되는 거지 음식 맛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주 멜로디 사이에 찔러주는 꾸밈음을 넣을 때 주 멜로디를 항상 기준으로 먼저 두고 그리고 어느 곳에 비는지를 보고 이렇게 비는 곳에 찔러주는 멜로디를 넣고 그렇게 편곡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체 그림을 보고 이런 꾸밈음들이 너무 많다 싶으면 빼줄 곳은 빼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거를 전체 그림을 보면서 잘 판단하셔야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드럼을 볼게요. 드럼은 프리코러스에서부터 나오고 있는데 느린 곡에서 흔히 나오는 그런 기본적인 패턴이죠. 상대적으로는 조용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스네어를 치지 않고 스네어 테두리 즉 림을 치고 있습니다. 림샷이라고 하죠. 림샷을 위주로 이렇게 쭉 하고 있고 보통 스네어는 2, 4에 넣어주는 건데 좀 더 조용하게 갈 의도라서 이렇게 4 자리에만 림샷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베이스를 보면 이런 리듬도 발라드에서는 흔히 쓰는 그런 리듬 패턴이라서 리듬 패턴에 대해서는 크게 말씀드릴 건 없지만 하나 포인트가 뭐냐면 여기 드럼을 보시면 킥 들어가는 위치 킥 드럼하고 베이스 기타는 둘이가 딱 붙어서 곡 전체의 뼈대 리듬을 만들어준다 하는 거는 편곡의 가장 기본이 되는 내용인데요.
베이스를 미디 음표로 찍을 때 물론 이 드럼 라인을 보고 드럼의 킥 라인을 보고 그냥 마스터 키보드로 바로 쳐도 되지만 킥 드럼하고 베이스가 딱 붙어서 리듬의 뼈대를 만든다는 것은 원칙 중에 원칙이기 때문에 일단은 여기 킥 드럼을 복사를 해서 베이스에다가 한번 붙여봐요. 그러면 이렇게 붙을 테고 여기에 있는 이 리듬 뼈대를 바탕으로 해서 베이스 음도 똑같이 이 리듬에 맞게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킥을 가져와서 이렇게 만들어도 돼요. 킥드럼을 이렇게 가져왔는데 지금 이 음은 베이스 기타의 음역을 벗어나게 아무데나 내려놓고요. 이 리듬을 바탕으로 해서 그대로 베이스를 마스터 키보드로 치셔도 됩니다. 그렇게 해놓고 벌라스티가 너무 세게 들어온다 싶으면 전체를 이렇게 낮추면 되고요. 그리고 베이스를 이렇게 다 치고 나면 이 밑에 있는 것들이 이제 필요가 없으니까 뭐 뮤트를 하든 그냥 이렇게 지우든 그렇게 하면 되고요. 저희는 이번 곡 작업하면서 모든 악기를 다 실제로 연주 세션 녹음을 했기 때문에 지금 여기 베이스 기타인데 베이스 기타도 마찬가지로 초벌 편곡 단계라 일단 미디로 찍은 거고요. 미디 편곡이 다 끝난 다음에는 베이스도 실제로 연주를 했어요. 연주를 하면서 미디 음표로 입력할 때는 느끼지 못했던 그런 베이스만의 느낌, 그런 것들도 다 실제 연주를 하면서 다 표현을 해놨습니다. 다음 시간에 강의는 이어집니다. 감사합니다.